당 갈라놓은 합당 추진 정주행. 이 정청래 대표의 정주행은 멈춰졌다. 정청래 대표의 백기투항인데 들어보시죠.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 둘째,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조국 혁신당에도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셋째,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제 김진애 덜하방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며 제가 예상 멘트를 했는데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발언을 이제 예측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청래 대표가 한 발 물러섰군요. 합당은 없던 일로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당내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지방선거 뒤로 논의를 미루는 결론을 내렸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지난 19일 3주 동안의 이 과정을 보면서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분란과 갈등만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네. 교훈을 모두가 다시 한번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 특검을 추천한 해프닝을 두고도 요 합당 무산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당내 분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도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나 또는 어떤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꼭 당에서 뭔가 걸림돌이 되는 듯한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합당 긴급 제안 코스피 5천 찍은 날 1월 22일이었는데 그때가 또 하필 코스피 5천 찍은 날이에요? 네, 이렇게 좋은 날 아. 왜 하필 오늘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날. 그래서 내일이면 안 되냐. 내일이면 안 되냐. 예, 그때 당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찬물을 끼얹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친명계 특히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정청래 대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이현주 최고위원의 주장대로라면 이인자가 반란을 꾀했으나 반란엔 성공하지 못하고 무산이 됐다. 이현주 의원 말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이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좀 거칠게 표현하셨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거친 설전과 남은 것은 이제 상처뿐이다. 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숙제는 오히려 잘해보려고 하였으나 결국엔 내부의 반발이 이렇게 있었고 왜 또 이렇게 긴급하게 합당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차분한 설명 또 숙성 과정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제는 오히려 3주는 잃어버렸고 앞으로 이 내홍과 갈등과 상처를 어떻게 수습하고 가는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숙제가 돼버린 셈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합당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모든 게 조금 늦어지게 됐고 당의 어떤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는 점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리더십의 퀘스천 마크가 찍히게 네. 됐고요. 또 이 수습이 제대로 안 된다면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게 순조롭게 또 합당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심까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가 됐고 또 당내 갈등을 유발했다는 점에서도 당분간은 조금 이걸 봉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곽규택 의원님 예. 검사 출신이시지만 이게 뭐 그냥 이런 건 어때라고 정책을 꺼내 들었다가 철회한 수준이 아니라 친명계 발언들을 보면 뭐 이인자의 반란, 반역, 그런 말 나왔었잖아요. 하도 많아서 지금 다 까먹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주춤주춤해서 이 실패한 반란
친명계 예, 의원들의 예. 주장대로 역사에서 로마 시대 그때 했지만 실패한 반란일 경우에는 돌아오는 후과와 대가가 혹독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른 정당의 내부는 참 보면은 재밌네요. 네.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보면 그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정청래 대표의 방식이 너무 거칠었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의도가 뭐였는지는 정말 뭐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선의로 했을 수도 있죠. 그 정청래 대표는. 시기와 방식이 너무 거칠게 나오는 바람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직전에 법사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 방식이 거칠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합당 문제를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마 이제 이런 실패는 역시 정청래 당대표 굉장히 타격이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이 내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내용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장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일 전에 이 합당 문제를 거론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뭐 탈당 제명 문제, 강선우, 김경 의원의 공천 뇌물 문제 이것으로 민주당이 아주 곤혹스러운 이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합당 이슈로 다 덮어버렸거든요. 민주당이 원래 그전의 이슈를 다른 새로운 이슈로 덮어버리는 걸 아주 잘해요. 20일 동안 온통 민주당의 이슈는 이 합당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결국에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 중심으로 한 결집이 또 새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공소 취소 이런 말을 꺼내지도 못하다가 지금 민주당 의원 70명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겪으면서 민주당이 지금 조금 얻은 장점도 저는 있다, 이득도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예. 비공개 의총에서 무슨 말들이 오갔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합당 찬반 의견 밝힌 18명 중 16명이 반대였다. 그러니까 거친 반대에 부딪힌 거죠. 일부는 지선우 합당 반대 입장도 있었다. 아예 합당 마라. 뭔 선거구야.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거예요.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A 의원은 야당처럼 목소리 낸 게 여당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힘 모아줄 필요 있다는 얘기가 많이 했다라고 얘기했고,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B 의원은요. 최근 비명계의 혁신당 입당 거론하며 합당에서 이런 반명 세력들 들어오면 감당되겠나? 라며 정청래 대표 앞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 추천 잘못했다가 호되게 친명계로부터 면전에서 온갖 험한 말을 들었고요. 합당 한번 추진했다가 역시나 뭐 반란, 반역 같은 정말 서운한 발언들을 듣고 합당도 지금 한 발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친정청래 대표 의원들, 뭐 이성윤 의원들 입장 같은 거 보면 아니 좋은 마음으로 추진했는데 너무 서운한 말들이 왔다.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냐. 뭐 이런 약간 억울함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좋은 마음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 생각 들고요. 특검 이야기 나왔지만 그 중간에 특보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특보로 임명해가지고 청주시장 공천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합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아까 정주행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정주행보다는 오히려 급발진 아니었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합당이라고 하는 게 그 지방선거라고 하는 큰 선거를 앞두고 한 4개월 정도밖에 그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합당을 한다라고 하는 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무리하게 막 몰아쳐도 될까 말까 하는 거를 이렇게 반발이 심할 게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급발진이었고요. 그다음에 급발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발진하면 급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급발진한 상태로 자동차가 쭉 달리면은 사고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브레이크가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정청래 대표도 손해볼 건 없다. 뭐 조금 기스 정도, 스크래치 정도는 났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내상을 입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 자동차 접촉사고로 따지면 그냥 흠집 정도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패배한 거는 사실이지만 이미 승리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1인 1표제가 합당 무산보다 정치적으로는 정청래 대표한테 더 큰 득이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합당 문제는 거의 뭐 오픈 게임에 불과하고 메인 게임은 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것과 같이 이제 곽규택 그 의원은 뭐 반대로 생각하시겠지만 민주당이 압승한다라고 하면 그 공은 오로지 정청래 대표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국면이 확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합당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득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기스가 났고요. 정청래 대표도 기스가 났고요. 엄하게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조국 대표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게임은 윈윈 게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패배한 그런 게임으로 일단락 된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당내 싸움을 보면서 가장 황당했을 건 조국혁신당 쪽이 아닐까요? 조국혁신당의 모 의원의 말대로 썸만 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결혼하다 해놓고 신우이 시조카까지 나서서 반대를 한 꼴이 아닙니까? 자,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개혁신당이 그걸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로포즈를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었어요. 결혼 상대방인 조국혁신당 사도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신우이들이 앞서가지고 이 결혼 안 된다라고 지금 막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국 대표는 우리 빨리 결혼식장 잡고 결혼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헤어 메이크업 같은 거 다 예약해놨는데 이거 취소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3일까지 빨리 좀 하자라고 하는 건 지극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니까 조국혁신 난감해질 그런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감한 건 조국혁신당이다. 개혁신당이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예약 다 해놨는데 비용이 상당한데 이거 누가 보상하는 겁니까? 이렇게 약혼을 깨면. 에? 신우이 때문에. 에? 그러니까 지금 파혼한 건 아니고요. 자, 약간 뭐 예식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을 좀 미루자고 하는 그런 얘기죠.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논의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어제 정청래 당대표가 발표한 것처럼 합당 추진을 위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쪽 다 이제 합당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합당을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합당이 무산됐다고 보진 않고요. 저는 오히려 어제 한 거는 정청래 대표가 현명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분란이 많은 상황에서 계속 이제 끌고 가게 되면은 파열음만 나오고 그리고 그게 결국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를 사실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제안을 하셔놓고 또 그걸 또 사과를 하면서 그걸 또 이제 접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마음만 먹었으면은 그냥 전당원 투표로 붙이자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합당에 찬성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합당에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음에도 그래도 여러 의원들의 뜻을 존중을 해서 결국 합당을 여기서 멈춘 거 한 거는 저는 굉장한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방선거 결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향후 행보도 결정될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제의 결과가 나쁘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혁신당 내의 반응도 좀 살펴보시죠. 조국혁신당 의원, 합당은 명분 싸움이었지만 이제 선거연대는 진짜 지분 싸움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조국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재보궐선거에 출마할까? 등등. 이제 민주당과 겨룰 수밖에 없어요. 선거 연대가 될지도 모르겠고요. 계양을, 아산을, 경기 평택, 민주당 강세 지역에 조국혁신당이 출마할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